매출 40조 원을 찍었는데 백화점은 왜 문을 닫고 있을까요? 텅 빈 주차장에 찬바람만 맴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주말마다 수백 대의 차가 줄을 서고 에스컬레이터 위에는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가족들로 북적이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의 조명은 꺼져 있고 유리문에는 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27년 동안 분당의 랜드마크였던 롯데백화점. 분당점이 2026년 3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문을 닫습니다. 1999년 화려하게 개점했던 그날의 축제 분위기가 무색하게도 이 건물은 이제 사무실과 소규모 매장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5대 백화점 65개 점포의 전체 거래액은 4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고인데 백화점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순이 아닙니다. 이 숫자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균열이 숨어 있고 오늘 그 균열의 정체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4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결코 고르게 나뉘지 않았습니다. 상위 10개 매장이 20조 1039억 원을 가져갔는데 이것은 전체의 49.8%에 해당합니다. 2021년에 42%였던 이 비중이 2023년 44.9%를 거쳐 2025년에는 50%에 거의 도달한 것입니다. 올해는 상위 10곳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신세계 강남점이 서 있습니다. 3조 6,717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매출을 기록하며 9년 연속 전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올해는 4조 원 돌파를 목표로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이나 영국의 헤로즈 백화점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9년에 2조 원이었던 매장이 불과 7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어올랐으니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롯데 잠실점은 3조 3,010억 원으로 바짝 뒤를 쫓고 있고 신세계 센텀시티점과 롯데 본점 그리고 현대 판교점이 2조 원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상위 10개 매장은 예외 없이 전년 대비 매출이 올랐습니다. 반면 22건 밖의 46개 매장 중 35곳은 매출이 줄었습니다. 강한 곳은 더 강해지고 약한 곳은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백화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양극화의 민낯입니다. 이 양극화의 핵심 동력을 들여다보면 소수의 큰 손이 보입니다. 백화점 업계에서 우수 고객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롯데백화점의 우수 고객 매출 비중은 46%이고 신세계는 47%, 현대는 46%로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상위 몇 퍼센트의 고객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신세계 강남점은 이미 그 비중이 50%를 넘겼습니다. 수많은 방문객 중 극소수의 지갑이 백화점 전체를 먹여 살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큰 손들이 사는 것은 해외 고급 상표입니다. 2025년 백화점 상품 매출에서 해외 고급 상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35.6%에 달했는데 2017년의 15.8%와 비교하면 8년 만에 2배 이상 뛴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의 해외 고급 상표 매출 증가율은 15%였고 신세계와 현대도 각각 12.9%와 12.5%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해외에서 사는 것보다 국내 백화점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저렴해졌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고급 상표 매장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거위가 특정 매장에만 둥지를 튼다는 것입니다. 해외 고급 상표들은 매장 면적이 넓고 유동 인구가 많은 초대형 백화점에만 들어가려 합니다. 공간이 클수록 더 많은 상표를 입점시킬 수 있고 특별 행사나 임시 매장을 열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매장은 더 많은 고급 상표를 끌어들이고 그 상표가 더 많은 큰손을 불러오고 그 큰손의 소비가 매장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눈덩이 효과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중소형 매장은 이 눈덩이에 깔려 점점 숨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지방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 6월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 매출 최하위였던 이 매장의 연간 매출은 740억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강남점의 하루 매출이 약 100억 원에 달하니 마산점이 1년 걸려 올리는 매출을 강남점은 일주일이면 벌어들입니다. 같은 백화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에는 그랜드백화점이 백화점 사업 자체를 접었고 현대백화점 T큐브시티점은 개점 1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현대백화점의 1호점이었던 울산 동구점은 독립 매장의 지위를 잃고 울산점의 분점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롯데백화점은 분당점 폐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분당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한복판입니다. 수도권의 백화점마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 센텀시티점과 일산점의 매각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포 정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손가락 끝 하나로 물건을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 구성에서 누리막,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58.7%에 달했습니다. 전체 유통 매출의 거의 60%가 화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백화점은 16.8%, 편의점은 12.7%, 대형 할인 매장은 9.7%에 그쳤습니다.
2021년에 52.1%였던 누리망 쇼핑 비중이 불과 5년 만에 60%에 육박하게 된 것이고,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물살이 되어버렸습니다. 누리망 쇼핑의 매출 증가율은 매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대형 할인 매장은 2026년 1월에 무려 18.8%나 급감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줄을 서고 층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고르는 수고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다음날 아침, 현관 앞에 물건이 놓여있는 세상에서 백화점까지 나가야 할 동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대한민국의 지도 위에 그려진 거대한 균열입니다. 지방의 인구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와 포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전라남도, 무안군과 나주시 등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전라남도 고흥군과 신안군, 경상북도, 봉화군과 이성군, 청순군 같은 곳은 이미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방에는 고령 인구만 남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주요 소비층인 30대에서 50대가 빠져나가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백화점 인근 웨딩거리의 한 상인은 백화점 손님이 줄면서 자기 가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백화점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입점 상인들의 판로가 끊기고 지역 고용의 축이 흔들리며 주변 부동산과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나의 폐점이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대한민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더욱 섬뜩합니다. 바다 건너 미국을 보겠습니다. 1902년에 세워져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JC펜이 백화점은 2020년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풍요로운 미국 소비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126년 역사의 시어스도 2018년 파산했고 한때 수천 개에 달하던 매장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최대 백화점 메이시스 역시 수십 개 매장을 폐점하고 만 명을 감원하는 뼈아픈 구조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에는 150년 안팎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대표적 고급 백화점 삭스글로벌이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핵심 고급 상표들과의 정산이 지연되면서 납품이 끊겼고 매대가 텅텅 비어가면서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장에 사람이 있어도 물건이 없으면 유통은 멈추는 법입니다. 결국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으며 시간 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1904년 백화점 영업을 시작한 미스코시는 일본 백화점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이 유서 깊은 이름도 여러 지역에서 간판을 내렸고 폐점한 자리에는 전자제품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소고와 세이브 그룹도 잇따라 점포를 닫았고 세이브 이케부쿠로 본점은 매장 절반이 전자제품 매장으로 바뀌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중산층의 발길이 끊기고 누리망 쇼핑의 손님을 빼앗기면서 일본의 백화점들은 거리에서 하나둘 사라져간 것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같은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누리망 전환과 고정 비용의 압박이라는 공통된 칼날이 전 세계 백화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여기서 한 겹 더 깊습니다. 유통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 할인 매장 홈플러스의 상황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전국 120여 개 점포 중 올해 안에 19곳의 문을 닫을 예정이고 향후 6년간 총 41개 적자 점포를 정리하겠다는 계획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직원 수는 회생 절차 이전에 19,924명에서 16,450명으로 17.4%가 줄었고 1월에는 급여 지급까지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추가로 7개 점포의 영업이 중단되었고 전기세 같은 기본적인 공과금조차 부담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백화점이든 대형 할인 매장이든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는 공간을 하나같이 고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자가 98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의 상가마저 두 자릿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지방의 현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화점이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아남는 곳들의 전략을 보면 미래의 단서가 보입니다. 백화점 대형 3사는 2025년 나란히 매출과 영업수익을 늘리며 오히려 호실적을 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27.7%나 뛰었고 현대백화점도 9.6% 신장했습니다. 비결은 핵심 매장에 역량을 집중한 것입니다. 신세계 강남점과 롯데 잠실점 같은 초대형 매장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고급 식단가를 확장하고 미술 전시와 공연을 유치하며 체험 행사를 끊임없이 열어 소비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1시간만 머물던 고객을 3시간, 4시간 붙잡아 두면 그만큼 지갑이 열릴 기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매출도 급증하고 있어서 현대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25%나 늘었습니다. 이들 초대형 매장은 더 이상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지이자 문화시설이자 사교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존 전략에는 냉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핵심 매장에 집중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잘라낸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롯데는 마산점을 폐점하고 분당점을 닫고 센텀시티점과 일산점 매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본점과 잠실점의 대대적인 재단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T큐브 시티점과 울산 동구점을 정리하면서 판교점과 더현대서울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곳에 모든 것을 쏟고 수익이 나지 않는 곳은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판단의 뒷면에는 지역 사회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백화점이 떠난 마산의 거리를 걸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주변 식당과 카페는 하나둘 셔터를 내렸고 빈 상가에는 임대문의 전화번호만 적힌 종이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수생태계 전체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잔혹한 방정식입니다. 백화점의 전체 매출은 사상 최대이지만 그 매출은 소수의 초대형 매장에만 쏠려 있고 그 매출은 소수의 큰손 고객이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큰손이 사는 것은 해외 고급 상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매출 40조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의 실체는 극도로 좁아진 꼭대기에 올라앉은 소수만의 잔치인 셈입니다. 중산층이 일상적으로 드나들던 백화점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백화점이라는 이름의 본래 뜻은 온갖 물건을 갖추어 놓은 가게입니다. 누구나 와서 필요한 것을 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고 식당가에서 먹는 돈가스 한 접시가 특별한 외식이었던 기억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명절이면 부모님 손을 잡고 선물 세트를 고르러 가던 그 풍경은 이제 흑백 사진처럼 빛바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백화점은 일부 계층만을 위한 고급 전시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마저도 서울과 수도권의 초대형 매장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중소형 백화점은 하나둘 불을 끄고 있고 그 자리에는 텅 빈 건물과 정막만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0년 역사의 미국 고급 백화점도 126년 된 거대 유통기업도 변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화점이 이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파도에 삼켜질지 그 답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백화점에 간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기억이 점점 흐릿해질수록 백화점의 시계도 함께 멈추어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